최근 문재인 정부가 군사분계선상의 적대 행위 금지를 위한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한 상황에서 북한 잠수함의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어 군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CNN은 20일 복수의 미국 방부 관계자를 인용, 연안 방어용으로 개발된 1800톤 디젤식 로미오급 북한 잠수함이 연안에서 100km 떨어진 동해 공해상에서 48시간 동안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대화를 내건 우리 정부와 달리 북한은 SLBM 추가 시험, 연안 침투 등 비밀리에 잠수함 군사작전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우리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진 이클리카트. 잠수함은 유사 시적 심장부에 대한 대지 정밀 타격을 비롯해 은밀하게 적진의 침투에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이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로미오급 등 7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잠수함 대수 규모로는 세계 최대다. 우리 해군은 함정 톤수와 전함의 장비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고 있다. 하지만 잠수함만을 비교해볼 때는 우리가 북한의 전력에 밀리고 있다.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14척을 포함해 70여 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62대, 중국은 61척, 일본은 18척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정 중 상당수는 300톤급 미만의 잠수정에 가까운 소형 잠수함 또는 잠수정이다. 70여 척 중 잠수함으로 분류되는 로미오급은 20여 척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상어급 소형 잠수함과 연어급 및 유고급 잠수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상어급이나 연어급 및 유고급은 특수부대 침투나 기뢰부설 등 침투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다. 북한은 SLBM 개발을 시작하면서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더 큰 잠수함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SLBM 시험 발사에 사용해온 잠수함은 2000톤급인 신포급 잠수함이다. 북한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4차례 SLBM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은 향후 SLBM 추가 시험 발사뿐만 아니라 잠수함 작전 능력 구비를 위해 정권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정권 수립 70주년이 되는 2018년 9월까지 발사관을 2에서 3개 갖춘 새 잠수함을 개발하라고 노동당과 군부에 지시한 바 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SLBM 발사용 잠수함은 한 발만 탑재하고 있어 전략적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현재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함경남도 신포시 선박 수리 공장에 1만 톤급 잠수함도 건조할 수 있는 대형 선박 건조대를 건설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북한은 기존 잠수함보다 더 큰 새 잠수함을 만드는 데 정권에 사활을 걸 정도로 군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북한 SLBM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도 잠수함 능력을 보강하고 있다. 현재 해군 잠수함 사령부는 1200톤급 9척과 1800톤급 5척 등 총 14척의 잠수함을 실전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향후 1800톤급 신형 잠수함 4대를 추가로 전력화해 2019년부터는 총 18척의 잠수함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잠수함 대수로는 북한에 한참 모자라지만 최첨단 장비의 현대식 잠수함이기에 북한과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전력이다. 1800톤급 잠수함은 적잠수함을 공격하는 어뢰와 수중미사일 기뢰 및 하푼 대함유도탄뿐만 아니라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 해성-3을 탑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우리 군은 3000톤급 잠수함 건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장보고 3 잠수함은 순항 미사일보다 파괴력이 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수직발 사관을 갖출 예정이다. 2020에서 2024년 건조 예정인 장보고 3 배치 1 잠수함 3척에는 수직 발사관이 6개씩 탑재된다. 사거리 500km 이상의 현무 2비 탄도미사일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이후 전력화되는 정보고 3 배치 2 잠수함 3척은 각각 10개의 수직발 사관을 탑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우리 군의 잠수함 전력은 북한 다 대수는 적지만 잠항 시간이 훨씬 길고 성능 역시 우수한 편이다. 잠수함으로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신형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작전 배치와 선체 고정식 소나를 장착한 신형 호위함 건조로 적잠수함 탐지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상 초계기 추가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SLBM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대형 잠수함 건조에도 목숨을 거는 것은 우리의 원점 타격 전략과 관련이 깊다. 수도권 내 포진된 북한 장사정포가 위력은 있지만 우리 군이 원점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고 반격을 할 경우 그 위력은 반감된다. 북한도 그들의 포진지가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잘 안다. 그 결과 내린 결론이 잠수함이다. 잠수함은 잠항하면 그 위치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더구나 대형 잠수함에 핵미사일까지 싣고 바다 밑을 유유히 다닌다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위험 요소다. 원점 파악은 시간이 생명인데 잠수함의 경우 상당히 파악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안함 피격 사건도 북한 잠수함의 전력을 예사로 볼 수 없는 비근한 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아무리 작은 북한 잠수함이라고 해도 탐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우리 군의 북한 잠수함 이상 징후 포착은 북한의 심상치 않은 도발 의도를 파악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잠수함 킬러 선유도 중후해 양산 목전. 북한이 70여 척의 잠수함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해군은 이를 격파할 무기를 갖추고 있다. 바로 어뢰다. 수상함정과 대잠수함 작전 헬기, 잠수함에 탑재한 어뢰가 그것이다. 수상함정과 대잠 헬기에는 무게가 가벼운 경어뢰가 탑재된다. 잠수함에는 무거운 어뢰 즉 중어뢰가 탑재된다. 그런데 국내 방산업체 LIGNX1이 선유도 방식의 중어뢰 개발을 마치고 방위사업 청과 양산을 위한 계약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이미 경어뢰 청상어와 중어뢰 백상어, 장거리 대잠어뢰 홍상어를 개발해 실전 배치해놓고 있다. 새로운 중어뢰가 양산된다면 수중에서 은밀하게 침투하는 북한 잠수함정을 확실하게 막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해군 무기 전문 매체인 네이비 레커거니션은 30일 LIGNX1 타이거샤크 중어뢰 궤도에 올라란 제목의 기사에서 LIGNX1이 선유도 방식의 중어뢰 완료했다고 전했다. LIGNX1 측은 홈페이지에 중어뢰 II 선유도 중어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만 밝히고 있다. LIGNX1은 적이 기만에 대응하며 정밀하게 적함을 공격할 수 있도록 유선으로 통제하는 수중유도 무기야라면서 백상어와 청상어, 홍상어에 이어 네 번째로 개발되는 어뢰로서 원거리나 깊은 바다에 있는 적 수상함과 잠수함 공격이 가능하므로 잠수함의 생존 능력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중어뢰의 이름은 타이거 샤크다. 우리말로는 뱀상어다. 이는 지난해 해군무기 전시회인 MADEX 2017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타이거 샤크 현재 상황을 묻는 질문에 LIGNX1의 이 프로그램 대표는 우리는 필요한 모든 시험을 끝내고 완수했으며 방위사업 청과 양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은 다음 달 진수할 4,000톤급 장보고 3 잠수함에 탑재하겠지만 배수량 1,800톤급의 손원일급에 먼저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성능이나 개발 시험의 세부 내용은 알려진 게 없다. 네이비 레커거니션에 따르면 타이거 샤크는 청상어에 들어간 리튬이온 배터리와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거리에서 적함과 잠수함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된 만큼 아군 잠수함의 생존 능력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LIGNX1 측은 적의 어뢰 기만에 대응하며 정밀하게 적함을 공격할 수 있도록 유선으로 통제하는 수중무기라고 설명했다. 속도는 현존 백상어보다
더 빠를 것으로 전해진다. 백상어는 시속 35노트 이상이며 사거리는 30km다. 어뢰를 무게 기준으로 구분하면 경어뢰와 중어뢰가 있다. LIG X1 산여보 근두운 7에서 8호에 따르면 경어뢰는 통상 지름이 12.75인치 혹은 18인치, 길이 3에서 5m, 무게 300kg 내외이며 폭약량은 40kg 이상이다. 속도는 시속 30에서 50노트, 항주거리는 10에서 20km라고 한다. 수상함과 항공기에서 잠수함 공격을 위해 사용된다. 중어뢰는 지름 19인치와 21인치, 무게는 1.5톤 내외, 길이는 6에서 8m다. 폭약량은 200kg 이상이다. 항주거리는 30km 이상이며 속력은 30에서 50노트다. 주로 잠수함에서 수상함 파격용으로 쓰인다. 국산 경어뢰로는 청상어가 있고 중어뢰로는 백상어가 있다. 경어뢰 청상어는 국방과학연구원이 30여 년간의 노력 끝에 개발한 것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개발한 잠수함 킬러로 불린다. 청상어는 한국 태양 특성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어뢰운용 기법 역시 독자 개발해 공격 성공률이 향상된 것이 장점이라고 한다. 빔조향 기술을 적용한 능동형 소나의 탐지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중 선체를 파괴할 수 있는 지행성 탄두는 1.5m의 철판을 관통할 수 있다고 한다. 고밀도 알루미늄 산화은 전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핵심 부품이고 부품 기준 91%, 가격 기준 85%의 높은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다. 청상어는 구축함 등 수상함과 대잠 헬리콥터, 해상 초계기에서 발사가 가능하며 어뢰에서 직접 음파를 쏘아 목표물을 탐지 및 추적, 공격한다. 간담을 서늘케 한다는 어뢰의 어원적 의미 그대로 청상어는 수적으로 위협이 되어온 북한 해군의 잠수함 전력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이다. 중어뢰 백상어는 2003년 실전 배치됐다. 지름 19인치, 중량 1.1톤, 속도는 시속 45노트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선 유도 방식으로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채용했다. 해외의 대표 중어뢰로는 독일의 DM2A4, 이탈리아 프랑스의 블랙샤크, 미국의 MK48이 있다. 해외 경어뢰로는 이탈리아 프랑스의 무구십, 영국의 스팅레이, 미국의 MK54를 들 수 있다. 중어뢰 DM2A4는 길이 6.6m, 지름 533mm, 무게 1.67톤의 속도 50노트를 자랑한다. 블랙샤크는 길이 5.9m, 무게 1.5톤, 속도 50노트 이상이다. 지름은 같다. MK48 모두 역시 지름은 같다. 길이는 5.8m에 무게 1.67톤, 속도는 55노트다. 전부 유선 유도 방식이다. 이탈리아와 영국, 미국, 한국 등 주요국 경어뢰는 전부 12.75인치다. 무구십은 길이 3m, 무게 300제이지의 속도는 50노트다. 영국 방산업체 BAE가 개발한 스팅레이는 길이 2.7m, 무게 267kg의 속도는 45노트다. 미국 방산업체 레이션이 개발한 MK54SMS 길이 2.6m, 무게 276kg, 속도 45노트다. 우리 청상어의 자세한 재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모두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채용한다. 즉 이들 어뢰들은 어뢰 발사관에서 발사되면 스스로 표적을 찾아간다. 한국 해군의 어뢰 전력? 한국 해군이 어뢰를 몇 발 보유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도 추정할 수 있다. 어뢰 발사관 수만 계산해도 대강은 알 수 있다. 제장 전용 어뢰를 포함시키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잠수함이 탑재했을 중어뢰 숫자는 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해군은 배수량 1200톤의 장보고 I급 9척, 1800톤의 장보고 II 9척 등 18척을 운영하고 있다. 모두 어뢰 발사관이 8개다. 어뢰 발사관에 8발, 제장 전용 6발 등 14발을 탑재한다고 계산하면 총 252발이 나온다.
그러나 일부 잠수함은 하푼 대함 미사일과 현무-3 대함 미사일을 발사관 4개를 통해 발사하는 만큼 중울의 숫자는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상함정은 더 막강한 경어뢰 전력을 갖추고 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은 3년장 323mm MK-32 어뢰 발사대 1기를 갖추고 있다. 통상 장전된 어뢰 케이스가 발사관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발사관 안에 어뢰를 모두 장착하고 있다고 가정해도 될 것 같다. 이 경우 이지함 한 척에 경어뢰 6기가 탑재되는 것이다. 대잠 헬기 탑재 수량은 제외해도 그렇다. 이지스함이 3척이니 총 18발이 된다.